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 있거나 또 상승세를 탔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갤럽이 오늘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뭐 조금 오르고. 네.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39에서 34%로 떨어지고 39에서 34. 그리고 민주당은 38에서 40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차이가 1%포인트 앞섰다가 그 6%포인트 뒤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네. 이제 지금 탄핵 선고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 이것도 조금 그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죠. 네. 지금 찬성이 60%까지 갔으니까. 음.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M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도 뭐 비슷한 추세예요. 네. 그거랑 비슷한 추세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이게 뭐 다음 뭐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네. 이제 후보 지지율을 또 조사해봤더니 김문수 장관이 30%에서 25% 떨어지고 뭐 나머지 분들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걸 보면은 부동층이 34%로 꽤 많죠. 네. 3명 중 1명. 그리고 어저께 MBS 조사도 사실 저 추세는 거의 비슷해요. MBS 조사의 경우에도 여당 지지층에서 김문수 장관이 34에서 23까지 떨어졌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뭐 한 10%대에서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이 그 감독님 MBS 그 지표 좀 올려주세요. MBS 지표도 한번 보시면 뭐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까 표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표요. 보시면 저걸 보시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34에서 23으로 떨어졌죠. 11%나 떨어졌네. 네. 11%나. 그리고 저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런 네. 거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들한테도 36에서 25으로 많이 떨어졌죠.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 중에서 한 5, 6%, 뭐 한 40%까지 뭐 이렇게 좀 있다 쳤을 때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는 탄핵 반대 입장이 강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 지지가 결집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드러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갤럽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스탠스를 국민의힘이 뭐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중도층과 2030에서 상당히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2030 얘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중도층 얘기 뭐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수치로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갤럽의 정당 지지율에서 본다면 20대에서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24였어요. 네. 이번 주에는 25대 27로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30대에서도 35대 34로 국민의힘 1%포인트 앞섰다가 이번 주에는 28대 46으로 벌어졌어요. 민주당이 크게 앞섰단 말이에요.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2대 37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22대 44로 더블 스코어로 지금 지고 있단 말이죠. 중도층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안 좋은 조짐이죠. 어쨌든 어찌 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됐든 안 좋은 조짐인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중도층과 2030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집회를 하고 이번 주에도 또 대전에서 집회하고 다음 주 3월 1일 날 서울에서 뭐 집회 크게 네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광장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을 통해서 이게 뭐 많이 탄핵 반대 움직임이 이게 많이 모여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3월 1일 날 뭐 서울에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면은 이 게임 끝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옛날에 80년대 얘기 아닙니까? 저 기억나시죠? 저 김대중, 김영삼 뭐 이렇게 뭐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뭐야 대선 앞두고 그거 할 때 뭐 이쪽은 마포대교에서 건너오고 이쪽은 남쪽에서 건너오고 이러면서 헬기 타고 사진 찍으면 누가 사람 많이 모여서 유세하나 그거 옛날에 기억나시죠? 네. 그때 여론조사 없을 때는 그걸로 세 과시했어요. 세 과시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어쨌건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제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좀 꺾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있었는지, 이번 주에 뭐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세 문제 뭐 예. 등등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우리 대선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 반대만 할 거예요. 예. 저 이재명 하는 거 잘못되고 반대만 할 거예요. 이런 국면이 지난주에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어요. 그게요. 중도층만 놓고 보면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 정권 유지가 33, 정권 교체가 54였어요. 21%의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정권 교체, 중도층에서의 정권 교체 의견이 8%가 늘었고 62%가 되고요. 정권 교체가 늘었다. 예, 정권 유지는 지난주 대비 6%가 또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27%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찬반도 지난주 격차보다 이번 주 격차가 더 커졌어요. 네. 이거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도층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중도층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광장의 열기와 중도층의 흐름은 이거는 따로 논다. 따로 간다. 이 광장의 열기가 중도층을 견인하는 효과를 내면은 괜찮아요. 근데 광장에는 뭐 진짜 동대구역에 52,000명, 광주에 보수 우파 집회를 하는데 3만 명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이건 1980년 5.18 이래 역사적인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장의 열기는 중도층의 여론을 견인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저는 입증이 됐다고 봐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갤럽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과표집이란 얘기 참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네네. 통계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데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썼는데 이게 전화를 걸면 사실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여당층과 야당층 또 보수와 진보 등 각 그 진영 지지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느냐가 사실은 이 수치를 좌우하는 그런 면이 있죠. 겁니다. 네. 예, 이게 뭐 어차피 뭐 전화 받는 대로 쭉쭉 모두가 다 답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응답률이 높냐. 근데 지금 탄핵 계엄 초반에 이제 국면에서는 이 보수층들이 이거 좀 너무 많이 놀랬고 실망했다가 중간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뭐 국무총리 탄핵이라든지 또 뭐 공수처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보여지면서 이건 너무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또 이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평상시보다 뭐 예를 들어서 보수층이 뭐 한 30% 전체 비율에서 한 30% 정도 되는 게 평상시의 평균이었는데 한 35, 6% 뭐 한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시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정당 지지도의 흐름인데 결국 정당 지지도 흐름이 어느 쪽 계층이 이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냐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참 이제
저렇게 24%까지 떨어졌다가 12월 중순에 24%까지 떨어졌다 급격히 올라가면서 너무 이제 평상시보다 많이 응답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과표집에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많이 다뤘던 이슈가 뭐냐면 이제 물론 뭐 이 장외 집회 문제도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 이재명의 우클릭을 다루면서 네. 우리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참 이재명이 정말 이 얼굴에 민낯을 이게 바꾸는 변검술처럼 네. 바꾸는 것 자체에 어떤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저게 자꾸 바뀌면 상속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정년의 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이슈잖아요. 생활적 그렇죠. 이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던져주는데 예. 근데 국민의힘은 뭐 이야기하면 우리 반대요? 반대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뭔가 이슈를 지금 끌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지금 뭐 올라가니까 한동훈이 나가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책 내니까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또 나와서 그냥 그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감이 상승해가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또 해석하겠네요. 네. 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갤럽 조사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있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네. 얘기인데 이재명 당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양당의 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평가. 네,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긍정이 45%, 부정이 잘못하고 있다 50%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대표도 부정이 더 높아요. 뭐 이게 긍정보다 넘지는 못해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네. 긍정이 23%, 부정이 67%예요. 23%. 네, 거의 뭐 두세 배예요. 네. 23%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 갤럽에서 정당 지지율 34%라고 얘기했죠. 떨어져서 34%가 된 겁니다. 그거보다 못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이 결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원인을 그 당 내에서도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아요. 예. 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관훈클럽 토론에 가서 본인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네, 그러니까. 지난번 비상계엄 때 본인이 안 찍은 이유가 안에 안 들어간 이유가 윤 대통령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알아보느라고 좀 안 들어갔어. 네. 한동훈 같이 이렇게 막 촐랑거리면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여당의 태도가 아니야. 자, 그 이야기. 두 번째, 나는 지금도 저거 다시 생긴다면 나도 지금도 안 찍을 안 거야. 찍는다. 딱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고 뜨아한 겁니다. 사실 보수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뜨아한 게 아니 지금 본인이 비대위원장인데 네. 계엄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네. 근데 계엄 투표가 열리면 안 찍겠다. 네. 그저 해제 투표 안 하겠다. 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이도 좀 잡수실 만큼 60대 중반이니까요. 5선 의원에.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분도 사법고시하고 검찰에 있다가 뭐 정치권으로 넘어온 분인데 네.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 그만두면 변호사로 이제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언제 정치를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 그만두고 변호사 가잖아요. 네. 손님이 안 올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왜? 왜 그러냐면요. 아니 이게 위법한 그거라는 걸 한동훈이 왜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딱 규정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헌법에 보면요. 헌법 77조. 저는 사법시험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헌법 77조 보면요. 비상계엄 시에는요. 그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입법을 제외한 행정과 사법부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엄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뭐 이게 찍어갖고 먹어갖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러니까 냄새 정도로 딱 알고 이거 똥이다 된장이다 알아야지. 지금 저 식사 끝나셨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는 조금. 네. 그러니까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요 정치 그만두고 변호사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법을 공부했는데 같은 사법시험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 리더가 어떤 판단 능력 저는 또 결정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이슈를 전부 다 주도하지 못하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가서 그냥 그 헌법재판소 절차 틀렸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야 지금 내가 지금 좀 죽겠는데 사는 게 지금 경제 어렵고 미치겠는데 너네들은 왜 민생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맨날 윤 대통령 가서 그것만 이야기하냐? 응? 그 싸움만 하느냐? 야당은 저거 뭐 말은 앞뒤가 다르지만 그래도 쟤네들은 뭔가 민생 이슈 상속세 이야기하고 뭔가 이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에 대한 저는 차이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가 결국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만 자꾸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끌려가면서 사실상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게 부각되지 않는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하실 때만 해도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네. 뭐 이 우리나라 주가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거라든지 뭐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그 한 그게 있죠. 뭐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이 따라왔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금투세도 나중에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따라온 거고. 근데 그 지금은 그런 게 뉴스에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뭐 조기 대선을 빨리 준비하라라고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어저께 여당 내부 그 세미나에서도 플랜 B를 가져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플랜 A와 플랜 B는 각자의 개인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A만 갖고 인생을 직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다 골고루 갖고 그러면서 이 여당으로서의 그 위치가 뭔지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똑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호님 이게 네. 김문수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네. 처음에는 꽤 높았다가 네.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원인은 건 있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뭐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뭐 괴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김문수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네. 김문수 장관의 베스트 전략은 뭐냐면 가만히예요. 아, 가만히. 네, 조용히 가만히 전략으로 갔었어야 돼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김문수 장관의 여권 주자 1등 지지율은 그 본인 게 아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동정과 연민의 그게 김문수에게 투영된 것이다. 네.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그 대단한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의 최선의 전략은 대선 관련 입 딱 봉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네. 저분이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들하고 질답한다고 그러죠. 일문일답. 네. 그걸 즐기고 계세요. 즐기고 계세요. 자기 뭐 조기 대선 생각해 본 적 없고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직무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중도 확장성이 없는 게 흠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청계천 미싱 보조부터 시작한 사람이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점이 그냥 윤 대통령의 투영으로 이게 지지율이 나왔던 건데 김문수 본인의 이게 들어가니까요. 거기다가 무슨 뭐 김구 선생이 뭐 국적이 중국이라는 동. 네네. 예?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이다라고 했어요. 네. 예. 뭐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을 자꾸만 열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제 저 사진 보시면 전날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모임에 한 국회의원 50몇 명이 와서 야 우리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당의 사정을 잘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때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때 누굴 밀었습니까? 한동훈 대표 안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예? 예. 근데요. 그때 당시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요즘은요 대의원 당원들이요 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말 안 듣습니다. 안 듣.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누굽니까? 서정욱이라든지 당시에 누구죠? 이쪽 나경원 네. 대표라든지 또 그 원희룡 후보라든지 그렇죠. 잘하는 분들 뭐 원희룡이 된다고 그때 막 그냥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참패죠. 63%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국민의힘만큼 당원과 국회의원 디커플링이 많은 정당이 없어요. 네. 디커플링은 뭐냐면 이 국회의원의 성향과 실제 당원들의 성향이 정반대예요.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밑바닥에 있는 지금 국회 이 당원들의 뜻이 뭐냐? 이 당원들의 뜻은 정권 교체, 누가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 이재명 이길 사람 누구야? 이재명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럼요. 그렇게 딴 거 없어요. 이재명 대표 누구로 뜰 수 있는 사람, 중도 확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저는 김문수 장관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인식이 이제는 조금씩 뭔가 현실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입을 이제 한번 여셨으니까 계속 이제 뭐 하실 것 같은데 뭐 예. 네. 자, 어쨌건 여론의 흐름이 지금 이제 홍 원장도 소개해 주셨지만 어쨌건 초기에 뭔가 어떤 이 확 갔던 보수 결집, 그다음에 과다 대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현상들.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김문수 후보 떨어지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이제 고정되어 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봐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이겨 그냥 우리 이렇게 가면 그냥 바로 뒤집고 다 이겨 이렇게 해서 저 전략을 짜는 거하고 지금 안 돼. 이 10%를 넘어서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너네들 지지율 떨어지니까 좋으냐? 지지율 떨어지니까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이 현실에서 뒤집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저희가 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지금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두 번째 이슈에서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